크게 효과를 못 얻는 게 아베노믹스입니다. 돈을 그렇게 뿌렸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왔어, 일본 내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이거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왜 요즘 엔화가 싸지고 있을까? 인데 뭐 대한민국에서도 뭐 경제 뉴스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파 뉴스에서도 많이 난리죠. 일본 뭐 엔화가 지금 뭐 떨어지고 있다, 난리다. 일본도 물가 오른다더라. 일본 서민들 난리다. 이런 뉴스를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난 3월달에 박간혜가 이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네. 안전자산이라도 엔화가 추락하고 있는 이유라는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왜 엔화가 내려가고 있을까라는 것에서도 전체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알려드렸는데 이 영상 올리고도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3월달에 이렇게 떨어진 게 나왔으면은 지금 5월달이잖아요. 대충 이제 뭔가 대책을 할 때도 됐는데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니까 엔화가 더 떨어지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느끼시는 분 있을까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엔저. N이 그냥 이거 있잖아. N 마크. 이게 그냥 내리 꽂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당연히 한국 내에서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게 MBC. 네, 당시에 박간혜가 3월달에 방송한 것도 MBC의 이 떨어지는 엔화 같이 무너지는 안전자산 신화라는 영상이 상당히 이제 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기사로도 상당히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왔는데 이 이후에 이게 3월 19일이잖아요. 이 다음에도 그렇죠. 3월 21일. 경제대국은 옛말 가난해지는 일본. 이게 3월 21일 MBC예요. 와, 조회수가 대단하시네요. 조회수가 190만회. 그 다음에 또 그렇죠. 2022년 4월 28일 130선마저 엔화의 굴욕 일본 선진국 탈락 위기론. 130만 조회수가 넘었네요. 저도 이 그 썸네일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이뿐만이 아니죠. 이거 MBC 엔화 검색하면은 MBC 선생님이 일본 좋아하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래프 넣어가지고 이제 일본 난리 났다. 외통수에 걸렸다 이래가지고 이제 영상을 이제 막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MBC라는 방송이 좀 크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일본 현지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질문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랑 더불어가지고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그리고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NHK 뉴스네요. 5월 3일입니다. 미국 장기금리 일시 3%대 상승 3년 5개월만 엔화가 떨어진 요인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떻게 미국 쪽으로 달러로 이제 간다. 이자율이 높으니까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반대 말로 하면 엔화는 거의 지금 제로금리 아니니 엔화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 엔화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달러로 가네요. 그러니까 엔저가 더 심화되네요. 라는 식으로 일본에서도 계속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럼 미국은 그렇게 했을까요? 예, 미국 FRB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코로나 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마비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못 움직이니까. 예. 그래서 각 나라가 돈을 막 풀었어요. 미국 선생님은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니까 자기들이 찍는 달러 뭐 까짓거 그냥 뭐 그지? 그냥 던져 임마 예 이래가지고 돈잔치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은 예를 들어 코로나 보니까 공장이 스탑이 돼 있다든지 당장에 최근에 자동차 구매하시는 분들 반도체 이런 것 때문에 차도 늦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난 돈이 있어. 뭘 갖고 싶어. 살 수가 있어. 그런데 물건이 없네 마트부터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너 말고도 이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 많거든? 그러면 가격을 좀 올려볼까? 그래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네? 올려볼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미국 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 잡아야 되거든. 야 이게 안 되겠다. 시중에 나간 돈을 좀 다시 좀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미국 선생님이 금리를 올리시는 겁니다. 우선 일본도 코로나 때 돈 많이 뿌렸을 텐데 뭐 일본도 금리 올려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이제 일본의 상황을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전제 조건을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차이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현재 미국이네요. 대한민국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현상. 현재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예요. 대충 1992년 있잖아요. 이때가 94야. 그리고 2022가 지금 대충 100이 조금 넘어가죠. 그렇죠, 여러분. 일본은 물가가 90년대 이거 버블 붕괴하고 나서부터 거의 안 움직여요. 96엔짜리가 지금 102엔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6엔 올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60원 올랐단 말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이 또 쌀 때도 있다. 그렇소. 무슨 말이야? 일본은 변하지 않는 나라예요. 이게 일본이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비한 제일 큰 특수성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두고 일본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예전 아베노믹스 때부터 돈을 막 풀었어요, 일본은. 아베짱이 정권을 다시 잡고 2012년, 2013년부터 돈을 막 풀어가지고 아베노믹스 했잖아요. 그렇게 했던데 그때의 효과는 뭐 없었어요, 잘. 왜? 다른 나라도 많이 양적 완화를 했거든. 당장에 리먼 이후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호갱기였어요.
일본이 돈 푼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눈에 안 띄는 거야. 근데 지금 뭡니까? 당장 미국부터 어떻게 돼? 허이쯤 졸라 매고 금리 올린다. 그런 상황인데도 일본은 아직까지도 옛날에 하던 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엄청나게 눈에 띄는 거예요. 일본에 돈을 푸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이 원래 노렸던 때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 사람들의 생각과 일본 사람들의 생각, 경제적 관념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예를 쉽게 들어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2022년에 돈을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현금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현금을 투자를 한다든지 그때 물건을 산다든지 할 거죠. 왜? 2023년, 2024년, 2025년이 되면은 내가 2022년에 번 이 돈,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왜? 물가는 오르잖아요. 인플레이션이잖아. 내가 오늘 이 냉장고를 안 사면은 이 냉장고가 같은 거라 하더라도 내년 되면 더 비싸질 수가 있다. 자동차도 비싸질 수가 있다. 내가 이 현찰을 오래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가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인플레이션 국가의 생각입니다. 그게 일반적이구나. 일본은 반대예요. 무슨 말? 아까 이걸로 돌아가죠. 내가 2022년에 돈을 벌었어, 일본에서. 예. 이거는 2023년에도 저 물건은 아마 이 가격일 거야. 그렇죠. 2024년도 거의 이 가격일 거야. 그렇죠. 왜? 한 20년 전에도 콜라 가격, 우유 가격부터 다 고만고만했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굳이 지금 돈을 써야 할까? 안 써도 되지 않나? 현찰 남겨두고 위험할 때 한 번 써야지. 맞아. 내가 굳이 밖에 나가서 이 물건 이걸 사야 돼? 이 물건 가격은 지금 사나 내년에 사나 같은데 불필요한 소비를 할 필요가 없죠. 거기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필요도 없죠. 왜?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보통은 가는데 괜히 투자해서 돈 잃을 필요 없잖아. 어차피 물건 가격도 안 변하는데 내 돈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이게 디플레이션 나라예요. 일본에서는 소비세 올라간다. 그럴 때 말고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개념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탄스 쇼킹, 즉 장롱 저금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현찰을 장롱 속에 박아두고 나중에 꺼내 쓰더라도 물건 사는 데는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제 관념인데 예. 물론 옛날에는 안 그랬어. 이렇게 물가지수 오르대잖아. 80년대 이때는 안 그랬어. 근데 90년대부터 버블이 붕괴돼서 나서부터 일본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때 돈을 찍어서 내요. 여러분들 투자하세요. 여러분들 돈을 쓰세요. 안 그러면 엔화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경고문을 줬어. 아베짱 때도. 근데 일본 사람들이 돈을 쓰나요? 안 써요. 왜? 그래봤자 기업들은 기업 노력이라고 하죠. 물건값 자기들이 그대로 조절할 거야. 일본은 물가 안 오르니까. 내가 꼭 굳이 소비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안 올랐는데 아베노믹스건 나발이건 가격 오르겠어? 엔화의 가치는 그대로지. 이게 일본 사람 생각이란 말이야. 그래서 크게 효과를 못 얻는 게 아베노믹스입니다. 돈을 그렇게 뿌렸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왔어, 일본 내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이거야.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다른 나라도 돈을 거두어가는데 일본만 돈을 찍고 있으니까 현재 일본 엔화 어떻게 됩니까? 요 정도로 갑자기 급격스럽게 올라가고 있죠. 예, 이거를 한 5년치로 봐더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일본 엔입니다. 올해 이 정도 돈을 벌었으면은 내년에도 이걸로 물건을 살 수 있겠지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됩니다.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본이 의도하던 쇼크 방법이에요. 너 진짜 돈 안 쓸 거야? 네 돈 이제 똥값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놀란 게 오상이 크리스마스에 선물로 사주신 가방 가격이 그렇죠.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샀던 것보다 10만 원 올라간 가방도 있어요. 네. 중국 사람. 근데 일본에 그런 게 없었거든. 추미가 놀라는 거예요. 가격이 올랐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주면은 일본 사람들이 돈을 쓰겠지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죠. 예.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그렇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아까 보여드린 뭡니까? 이거 소비자 물가가 안 변하다 보니까 돈을 쓴다는 소비의 개념 자체가 잘 없어요. 바깥 영상에서도 일본 사람은 저축을 합니다. 돈을 아껴 써요. 일본의 백엔샵 경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껴 쓰는 건 잘 아는데 일본 사람들이 막상 물가가 올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지 잊어먹은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야, 내 돈이 내일 되면 가격이 더 떨어져? 돈을 써야지. 이러고 되는 게 일본 정부, 일본 은행이 의도하는 그림인데 일본 사람들은 물건 가격이 올라가? 야, 그러면 2개 사던 거 하나만 사야지. 이번에 양은 좀 더 줄여야지. 좀 더 싼 가게로 가야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 그래서 일본에서도 나쁜 엔저다. 아니다.
이거는 좋은 엔저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도 의견이 엄청나게 첨예하게 갈리는 거예요. 이게 일본 제일 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뉴스가 나오냐? 지난 2021년 12월 23일이네요. 그러다 아저씨. 이 아저씨가 일본은행 총재입니다. 흔히 말하는 일본의 N을 많이 찍을까요? 적게 찍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아저씨가 다 하는 거예요. N저는 종합적으로는 메리트 쪽이 크다라고 지난 12월 달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상 이거 뭐 작년 12월 달인데 지금은 엔화가 더 아까 보니까 그래프가 난리가 났더구만. 지금은 달라지지 않지 않아 이 아저씨? 올해 4월 28일 뉴스입니다. 1달러 130엔대에 돌입. 쿠로다 총재. 끈질기게 금융 완화 계속한다. 무슨 말? 나는 틀리지 않았어. 지금 1달러가 130엔이 됐다고? 뭐 좋구만. 오케이 가자고. 돈 더 찍어. 이건 나쁜 엔저가 아니다. 그렇죠. 왜 나쁜 엔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까? 아까 이 아저씨는 이거요. 일본 사람들에겐 충격을 줘야 돼. 일본 사람들은 물가가 안 오른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 일본도 인플레이션 목표 2%. 매년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먹어야 돼. 아직까지도 일본도 장롱 속에 돈을 쌓아두고 있네.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한번 엔화를 더 찍어서 내볼게. 그 장롱 속에 있는 돈 안 꺼낼까? 빨리 꺼내. 이 느낌 있잖아. 이게 일본은행의 아직까지 현재 스탠스예요. 경제 개념을 바꿔야 되니까. 바꿔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일본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좋은 엔저예요. 그러니까 더 찍는 거예요. 그런 것에 찬동하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네요. 지난 4월 18일 뉴스입니다. 일본 경제단체의 회장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기업 모임들의 회장님이에요. 예. 단체 중에. 이 사람 생각하기에는 아니 뭐 일본에서 지금 뭐 나쁜 엔저 나라가 망해요. 종이 쪼가리 선생님들. 시기상조예요. 지금 엔저 이거 고민하지 마. 그 있잖아.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입을 텁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 아저씨 입을 털까? 간단하죠. 일본의 도요타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웬만한 대기업들은 엔저 덕분에 수익이 올라가요. 왜? 일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대기업 있잖아? 걔들은 예를 자동차를 팔든 뭐 전자기를 팔든 수출하면은 돈을 더 벌어. 달러로 받아서 그걸 N으로 바꾸면 N저면은 1달러가 더 많은 N을 들고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 이런 기업들. 특히 도요타. 미디어들이랑 나쁜 엔저 그러지 맙시다. 케단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기업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일본의 경제단체가 케단렌 여기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가 있냐면은 일본 상공회의 소장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중소기업 회장이에요. N저는 일본에 있어서 엄청나게 불리하다. 중소기업의 53%는 마이너스 영향이다. 그렇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번에 N저 정말은 난리가 내린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될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기업은 하청을 두잖아요. 하청이 일본 내에 예를 들어 하청을 많이 둘 거 아니야. 그럼 그 친구들이랑 뭘로 거래를 해요? N으로 거래를 해요. 그리고 수출할 때는 달러로 받아와요. N이 싸지면은 자기들이 하청한테 물건 살 때는 싸게 사고 팔아먹을 때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이야. 왜? 달러로 오니까. 근데 중소기업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하청을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 원재료를 다루는 회사들이 나오죠. 그렇죠. 일본은 자원 부국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돼요. 원재료를 수입해와. 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줄 거 아니야. 그럼 달러가 비싸지면 손해죠. 근데 그거를 일본 국내에 있는 자기 위에 있는 기업들에게 팔 거 아니에요. N으로. 살 때는 달러를 쓰는데 팔 때는 N으로 받아야 돼. 아니면은 국내 사람들만 거래하는 있잖아요. N으로 끝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 죽여란 말이에요. 근데 특히 중소기업을 위시를 해가지고 여기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대기업에서는 오케이야. 일본은행 총재도 N저 오케이이기 때문에 저런 부정적인 의견이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봐요. 정치가라든지 뭐 하는 사람이라든지 중소기업 힘들다네? 하청이 힘들대요. 대기업 선생님이 먹고 살아야지 국가 경쟁력이 살아날 거 아니야. 일본 경제도 침체기인데 토요타부터 이런 수출 기업들이 일본을 이끌어 가야지. 중소기업 니들 사람들 고용해봐야 몇 명 고용하겠어. 대기업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국가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대기업이 엔저 좋다고 하니까 일본 내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흔히 말하는 기업들과 은행 쪽, 이제 정치권과의 그런 온도입니다. 이게. 예. 중소기업들은 좀 더 짜마.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원가 절감 기업 노력을 열심히 해라. 노력이 부족하다. 중소기업. 예.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의 목을 좀 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얘기를 종합을 해보니까 일단은 이 일본은행 총재 구로다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한
2023년 봄까지가 이 구로다 일본 총재의 임기인데 예. 본인 임기까지는 아무래도 이거 할 것 같다라는 게 일본에서는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어. 얘기하는 분들은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옛날에 아베노믹스가 오히려 지금 상황 있잖아. 일본 사람들 물가 안 오른다고 돈 아끼지 마. 너의 돈이 똥값이 될 수가 있어. 돈 써라. 이런 충격요법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플러스적인 게 있지 않나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돈을 찍는 거잖아요. 제일 큰 이유가 아까 보여드린 거 이거 소비자 물가. 어떻게 일본에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일본 국내에 있는 소비를 다시 한번 되살려야 된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일본의 다른 정책이 하나 더 있죠. 뭡니까? 일본 국토교통선 관광청 관광 입국 추진 기본법. 관광으로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 아베짱 때 떡상했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응. 이 계획이 여러분 상당히 오래된 계획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만들었습니다. 와우, 그때부터. 여러분들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의 흔히 말하는 오른팔이었어요. 맞아요. 고이즈미 주니어가 아베예요. 일본은 디플레이션이야. 일본 이거 살아남으려면은 다른 나라처럼 해외에서 돈이 와가지고 있잖아. 돈 좀 써줘야 돼. 일본은 관광 좀 키워보자. 라는 식으로 고이즈미 때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베짱이 고이즈미 때 했던 거를 이어받아서 한 게 현재 관광 입국법입니다. 만에 하나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된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계속 담아두게 되면은 나라가 망해요. 경제가 안 돌아요. 누군가가 일본 내에 와서 돈을 써주고 일본 사람들 대신에 경제를 돌려줄 친구가 필요해요. 플랜 B 필요하네. 그렇죠. 그게 관광입니다. 당연히 아베노믹스 때 엔화를 찍으면 엔화가 그때부터 엔 저잖아요. 좀 싸지잖아요. 해외에서 봤을 때 일본 돈 싸네? 환전 좀 해볼까? 관광 가볼까? 하는 생각이 나잖아. 20년 가까이 된 그 전부터 이걸 계속 밀고 온 겁니다. 계획을 해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체질을 바꿔보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엔저가 상당히 관광 입국에는 어떻게 되면 잘 맞아들어진다. 라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파란색이 일본에 관광 오는 사람들. 이거 이제 노란색이 일본 사람들이 해외 나가는 거 있잖아요. 관광 가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일본은 아까 고이즈미가 관광 입국 정책을 냈을 때는 해외에 놀러 가는 게 더 많은 나라였어요. 뭐 가면 일본 물가 비싼데, 일본 교통비도 비싼데 가서 뭐 해.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반대로 엔화가 세고 하니까 하와이 갈까? 아니면 해외 휴양지 갈까? 그런 나라였어요, 일본이. 근데 거기에서 이걸 점점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베노믹스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바뀌죠. 코로나 이전 때 2019년 기준으로 일본의 방일 외국인 숫자가 3,188만 명까지 가게 됩니다. 매년 최고치를. 그렇죠. 갱신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일본의 고이즈미랑 아베짱도 예기치 못한 게 있었잖아요. 뭡니까? 코로나잖아요. 왜냐면 코로나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근데 원래는 이게 기조였던 겁니다. 엔저에 문을 열어가지고 관광객 오는 게. 이 3,188만 명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세계 각국 지역의 외국인 방문객 수 2019년도 기준입니다. 상위 40위 나라. 1등 불란서는 관광 대국이잖아요. 빨리. 엄청나게 많이 온다. 8,900만 명 온답니다. 예, 엄청 많이 오네요.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뭐 미국, 이탈리아, 차이나, 터키, 멕시코, 태국, 독일,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재팬이 오는 거예요. 세계에서 12등까지 올라간 겁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어디냐? 여기 있네요. 예, 1,700만 명으로 베트남보다 약간 못하고 인도보다 많은 게 사우스 코리아. 예, 대한민국의 관광객 숫자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USA, 미국, 이탈리아. 나름 선진국이잖아요. 특히 이탈리아. 관광으로 먹고 살아요. 어디든지 볼 게 많아요. 아, 그래? 콜로세움에 가면은 그냥 여기 주변에 그거 집시도 많고 여기 가면은 소매치기도 많아. 콜로세움 로마 오지 마. 이래도 전 세계에서 돈 싸들고 가잖아. 아, 나 가가지고 글래디에이터의 그 현장을 보고 싶어요. 그런 나라잖아요. 그게 관광 입국이에요. 예. 이탈리아 사람 돈 안 쓰더라 하더라도 그 동네에 가가지고 음식점에 돈 써주고 뭐 주차비 내주고 다 해주잖아요. 짭짤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 아예 그런 식으로 좀 패턴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꾸는 이유도 있죠.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죠. 일본도 나름.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어요. 아까 말했잖아. 일본 사람들 돈 쓰라고 하더라도 나이 든 사람도 많아서 경제활동 인구가 적어져요. 나이 든 사람들은 내 죽을 때까지 저축해서 이 집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는데 돈 안 써. 이런 사람이 더 늘어나 봐. 그럼 경제가 더 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해외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광 입국을 풀어두고 일본 돌아가는 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 엔저 정책 자체는 문제 없는데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는. 관광 입국에서 인원을 늘려봤자 얘들이 돈을 써야지 일본의 경제가 돌지. 그럼 어떻게 돼? 돈 쓰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돈 쓰게 만들어야 되고 돈 안 쓰겠다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쓰게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의 대표적인 게 하나 있죠. 일본의 숙박세.
아 맞아 도입했잖아. 원래는 도쿄는 숙박세가 기존에 있었어요. 그런데 교토, 일본의 가나자와 오사카, 후쿠오카. 후쿠오카도. 이거 아마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유럽에 가면 뭐 있잖아. 그 도시에서 한밤 자면은 너는 이 도시에서 한밤 잤으니까 숙박세를 내. 호텔 요금 플러스 해가지고. 예, 그런 것만 할 거예요. 이거 일본도 도입을 했단 거예요. 예. 왜? 어차피 니들이 일본에 올 거니까. 약간 이제 인구수가 늘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걸 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2019년에 다른 걸 또 도입했었죠. 뭡니까? 한국어로 번역. 예. 국제관광 여객세. 출국세. 일본에 올 때는 공짜인데 모든 일본인, 모든 외국인 다 포함해가지고 나갈 때는 1회당 1,000엔, 우리가 또 10,000원 내라. 이거를 도입을 한 거예요, 일본은. 언제부터? 2019년 1월부터. 맞아. 까먹고 있었지만 있었어요, 이런 뉴스도. 그러니까 일본의 빌드업 중에서 코로나 말고는 지금의 엔저 상태에서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출국세도 받고 숙박세도 받고 이래가지고 진짜로 나쁜 엔저가 아닙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킬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의견이 반으로 갈리고 나쁜 엔저예요, 안 좋아요라는 의견이 왜 나와? 지금 이게 안 돌아가고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체감을 못해요. 드디어 원하는 엔저가 왔는데 소비를 안 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외국인들은 못 들어오고.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에 해외 문을 열어가지고 있잖아. 일본 관광객 받고 있잖아. 이 엔저 나쁜 거 아닙니다. 해외 관광객 일본 와가지고 세금도 내주고 돈도 쓰고 합니다. 라고 일본 정부가 해야 될 거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못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일본에서? 그렇죠 여러분. 2022년 7월에 있는 일본 참의원 선거. 이번 선거에 일본에 걸린 게 많아요. 지금 이 기사 나오죠. 개헌 목표가 나오죠. 개헌 목표. 원래는 이번 선거는 일단 그냥 한번 넘기자가 기시다장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의 푸틴 선생님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크라이나랑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뉴스에서 맨날 첫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뉴스가 나와요. 왜? 일본도 잘못하다가는 저기 홋카이도부터 이래가지고 러시아가 넘어올 수가 있네요. 이거 일본도 뭔가 좀 방위 체제를 개편을 해야지 진짜로 러시아가 전쟁을 크게 확전이라고 시키면은 일본 불바다가 되겠네? 라는 식으로 의견이 약간씩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일본 NHK에서 일본 내 여론조사한 거예요.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뭐 흔히 말하는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헌법 구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필요할 수 있다. 35%. 필요 없음 19%. 이거 일본 사람들은 헌법 개정 찬성한단 말인가 반대한단 말인가 감이 안 오죠.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2018년은 찬성하는 게 29%였어. 2022년에 35%.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푸틴 덕분에. 이런 찬스입니다. 이미 일본 중의원 선거 나쁘지 않았어. 2021년 11월 달에 기세장이 압승을 거뒀어요. 남은 거는 참의원 상원이야. 여기서도 압승을 거두게 되면은 헌법 개정까지도 할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까지는 우짜등동 선거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에서 코로나는 해외에서 온 거잖아. 예전에 일본에서 코끼리 밥솥을 막 끌고 갔던 중국에서 온 코로나잖아. 근데 선거 전에 아무리 엔저라고 해서 관광을 열었다? 근데 중국이라든지 뭐 해외에서 와서 코로나의 오미크론의 변이가 또 일본에 생겼다는 뉴스 한번 터져봐요. 이 선거 말짱 도루묵입니다. 개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7월 달까지는 여론도 좀 샷다 마우스 해줘. 저 지금 나쁜 거? 그래 중소기업 힘들겠지. 참아라. 7월 달까지만 참아라요. 일본에서. 이 구라도 총리 아시도 알아요. 거의 뭐 지금까지 뭐 10년 가까이 돈 뿌린 상황 중에 처음으로 급격한 엔저가 왔어요. 밖의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은 못 오고 에너지는 수입해가지고 원자재는 비싸고 전체적으로 뭐 미국에서는 금리가 올라가지고 엔화가 뭐 똥값이 된다 뭐라니 말은 많지만은 어쨌든 의도하는 물가 상승과 엔저가 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 이 아저씨가 스톱을 걸어요. 그러면은 다시는 안 올 찬스라는 게 말이 생기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디플레이션 나라니까. 그런 그렇지. 역시 일본은 오늘의 나의 100엔의 가치는 1년 후에도 똑같은 100엔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게 일본의 나라인데 구로다 아저씨가 잠깐 헛소리 한 거였구만. 역시 일본은 디플레이션이야. 일본은 물가가 안 오르는 나라라는 건 이미지로 더 씌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엔화가 가치가 더 떨어져요. 아예 조율이 안 돼가지고 있잖아. 이거 잘못하다가 급하게 일본이 마지막에 엔화가 진짜 똥값이 되겠네? 금리를 올려야 되겠네? 이러다가 각종의 시중 있잖아요. 부동산 론부터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로 경제에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반대말을 하면은
적절한 엔저가 더 이어져가지고 선거에는 선거대로 승리를 하고 관광 열어가지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돈 써주면서 일본 사람들이 엔저는 역시 좋은 거네. 옛날에 2008년, 2009년 일본 민주당 악몽의 4년. 야, 그때 엔고였지. 역시 엔고는 나쁘고 엔저는 좋은 거야. 자민당 짱짱맨이라는 식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생각이 바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왜 요즘 엔화가 싸지고 있을까? 나도 엔화 한번 사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끝!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